반갑습니다. 저는 두왕초등학교 교사 김효경입니다. 2022년 8월 2022 개정교육과정 시안이 발표되자마자 교사와 학부모들의 염려스러운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 교육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반대의 이유에서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미리 전제해 두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4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집중하는 것은 바로 자율활동입니다. 자율활동은 10개의 주제의 범교과 학습으로 이루어지며 민주시민교육은 10가지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교육적 목표는 교육기본법 2조에도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누구나 동의하는 사안입니다. 세부 내용은 헌법 정신 및 법 질서 존중, 청렴과 반부패 문화 형성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과 내용과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자료가 이미 개발되어 각 학교 급에 보급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울산교육청 및 13개 시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한 경기도교육감 인정도서인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을 해당 교육청의 학교급에 배부하였습니다. 물론 학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신청한 학교에 한하여 배부하였으나 이미 교육부에서 제시한 세부 내용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교재를 선정하여 배부하였다는 점은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기본법 23조 1항 교육감은 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를 위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세부 내용을 벗어나면서까지 민주시민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재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비판적인 자세로 수용 여부를 따져볼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현장 교사로서 이미 배부되어 있는 초, 중, 고 4종의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재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재의 문제점은 4가지로 추려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 정치 편향적이다. 둘째, 포괄적 성교육을 찬성한다. 셋째, 편향적 권리의식 교육을 찬성한다. 넷째,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한다입니다. 첫째, 정치 편향적이었습니다. 중등교재 1부 1. 민주와 공화의 만남 첫 사진부터 촛불 집회 사진으로 시작합니다. 고등교재 2부 1. 민주주의에 참여해도 촛불 집회 사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정 정당의 활동을 부각시켜서 한쪽의 입장만을 강조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촛불 시위는 분명 찬성과 반대가 있으며 이 사건이 국민의 모든 의사를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한쪽 진영의 논리만이 민주주의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드러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또 안전을 강조하면서 가장 부각하는 자료는 세월호입니다. 초등 5, 6학년 교재 10 안전하게 살아요에서는 세월호와 매우 유사하게 연상되는 타이타닉호의 침몰을 등장시켰으며 중등교재 2 지속가능한 국가 1 국가의 의무 안전에서는 세월호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나 성수대교 붕괴 사건 등 큰 재난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아픔과 슬픔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촛불 집회, 세월호와 같이 특정 사건, 특정 사고만 크게 부각시키는 것은 분명히 재고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편향적으로 보이는 세 번째 예시는 바로 성미산 마을의 미화입니다. 초등 3, 4학년 교재 7 평화를 꿈꿔요에 나오는 성미산 마을은 평화를 가꾸는 마을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한국 위클리지 2016년 기사와 월간조선 2013년의 기사에 따르면 성미산 마을의 일부 활동가는
국가보안법 위반자이며 특정 정치적 성향을 띠는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치 편향적으로 볼 수 있는 성미산 마을을 평화를 가꾸는 마을만으로 소개하는 것은 한쪽 입장만을 강조하여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로는 중등교재 3부 더불어 사는 경제에서 사회적 경제만을 제시하여 강조한 점입니다. 사회적 경제란 간단히 말해서 시장 경제가 아닌 협동조합과 연대의 원리로 운영되는 경제를 말합니다. 이 단어는 윤리적 소비와 사회적 경제만을 배우는 단원입니다. 이는 2022 개정교육과정 시안에 자유시장 경제의 핵심 개념인 자유경쟁이 삭제되어 제시한 점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아닌 사회적 경제만을 제시하여 교재의 내용과 방향성이 상당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음을 알 수 있는 단원입니다. 두 번째, 포괄적 성교육을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포괄적 성교육은 유네스코에서 제시한 성교육 가이드라인으로 성에 대한 생물학적 지식 위주의 교육이 아닌 성에 대한 사회관계적 맥락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따르고 있는 국가수준 성교육 표준화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헌법과 배치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생물학적 성에 대한 기준이 다른데요. 포괄적 성교육에서는 남성과 여성뿐만이 아니라 제3의 성을 인정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포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제시하며 동성가족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 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로 되어 있어 생물학적 성, 사회문화적 성을 양성, 남성과 여성으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헌법에서 인정하는 가족은 남성과 여성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회적 용어는 헌법의 질서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므로 학교에서 사용되어야 할 용어도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재에는 성평등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등 3, 4학년 교재에서 1회, 5, 6학년 교재에서는 6회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재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사종 교재에서 양성평등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었습니다. 또한 고등교재 1부 2 다양성과 차이에서 제시하는 달라지는 가족 개념에는 헌법에서 보장하지 않고 있는 동성가족을 제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동성혼에 의한 동성가족이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임을 익숙해지게 하고 있습니다. 또 토론의 문제로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만 정상적인 가족으로 강조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제시하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가족의 개념을 해체하려는 시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상 동성혼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가족도 인정되지 않는 가족의 범주인데 성평등, 동성가족혼의 합법화까지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도 몇 가지가 보였는데요. 고등교재 1부 이 다양성과 차이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 정책, 더 나아가 사회의 모습은 결국 국민의 복지와 관련된 사회 정책의 방식에 또 다른 문제 제기로 나타난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복지 제도를 준비하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조성가족, 미혼모, 청소년 미혼모는 한부모 가족 지원법으로, 다문화 가족은 다문화 가족 지원법으로 이미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오직 하나, 동성가족에 대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편향적인 권리의식 교육을 찬성한다였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 의무를 진다라는 이 조항은 근대 헌법의 기본 원리인 자연권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재에서는 권리와 책임 중 권리를 좀 더 지나치게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각 교재마다 인권과 권리, 책임과 의무를 언급한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와 책임 중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계층의 인권 중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인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노동인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단원 자체를 노동인권으로 할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 교재마다 노동자 및 노동인권을 강조한 단원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 중 노동자의 권리를 더 강조하므로 특정 계층의 권리를 편향적으로 제시했다고 볼 수 있는 예시입니다. 자연권적 인권 개념이 약화되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은 또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들 수 있습니다. 교재에 나타난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예시로 어린이, 노동자, 동물, 성소수자, 장애인, 외국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까지 나오고 있지만 북한 인권의 주민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국제인권단체에서는 북한의 자유 상황이 최악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인권 탄압국에 사는 우리 동포에 대한 인권을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은 보편적 인권 증진을 위하여서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자만을 위한 인권이 아닌 보편적 인권 교육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교재와 지도서에는 평등과 포용적 민주시민의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법이 차별금지법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사용 지도서 93쪽에 평등의 과정 6단계를 제시하면서 바로 4단계에 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를 만듦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도 있습니다. 중등교재 2부 2 차별 없는 세상에서는 차별을 없애는 방법을 알아두기 코너에서 제시하면서 차별금지 법안 제정을 강조하고 있고 생각의 날개 달기라는 활동에서는 2013년에 발의되었으나 철회된 차별금지법안의 주요 내용을 제시한 후 우리 반의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보자는 활동이 실시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을 받고 난 학생들이 어떤 법안을 만들었는지 교사용 지도서에 바로 그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포용적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차별금지법을 주장하지만 근거가 있는 정당한 비판이나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받는 차별금지법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제정되지 않은 법입니다. 논란 끝에 철회되었고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은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의 논쟁성 수업의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1. 현재 배부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재의 사용 및 배부를 즉시 중단하여 주십시오. 2. 교육과정의 내용을 벗어나 이루어지는 학교 민주시민 교육을 중단해 주십시오. 3. 헌법과 교육과정이 보장하고 교육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해 주십시오. 4. 다양성을 배제하고 특정 이념을 주입하려는 현재의 민주시민 교육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